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최고의 시계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시점인데요. 미도의 시계들을 후보에서 빼놓는다면 서운할 겁니다. 그동안 저희 채널을 봐오셨던 분들은 미도가 한정판 시계를 정말 특색 있게 잘 만드는 브랜드라고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한정판이 아니라 미도의 레귤러 모델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두 친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인이나 연인, 가족, 고마운 분들께 선물할 만한 의미 있는 선물을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모델 모두 미도라는 브랜드의 정체성과 강점을 잘 보여주는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모델이 왜 유독 인기가 높은지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경쟁력 있는 엔진을 장착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미도는 단순히 무브먼트의 파워 리저브를 늘리고 항자성 기능이 있는 밸런스 스프링을 쓰는 업그레이드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초심자들과 매니아들이 모두 반길 만한 특색 있는 엔진들을 대표 모델에 장착하고 있습니다. 요즘 GMT 시계들이 여러 브랜드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은 오션스타 GMT는 군계 일학입니다. 다른 모든 경쟁 브랜드들이 시중에 있는 범용 GMT 엔진들을 수급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서 미도는 이 시계를 위해서 특별히 수정된 독자적인 GMT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GMT 침이 아니라 로컬 타임의 시침이 독립적으로 조정되는 트루 GMT 기능을 갖추게 됐습니다. 트루 GMT는 다른 시간대에 있는 나라나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전체 시간을 다시 맞출 필요가 없이 시침만 이동시키면 되니까 해외여행이나 출장에 잦은 분들께 특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스위스 메이드 트루 GMT 시계는 적어도 300만원대 후반이나 400만원대의 가격대까지 올라가야 겨우 하나쯤 보일 정도로 고급 기능에 해당했는데요. 미도는 그걸 200만원이 넘지 않는 모델에다 넣어서 내놓았습니다.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멀티포트 버티고 같은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격대의 스위스 메이드 스켈레톤 시계라고 하면은 다른 경쟁 브랜드들은 오픈하트라고 해서 무브먼트의 핵심 부분만 노출하는 부분 스켈레톤 시계로 제작 비용을 절감하려고 노력하는데요. 버티고는 무브먼트의 거의 전체를 노출하는 사실상의 풀 스켈레톤 시계입니다. 게다가 무브먼트의 앞면만 걷어낸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으로 보이는 뒷면의 와인딩 메커니즘도 조금 더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스켈레톤 시계들은 무브먼트를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멀티포트 버티고 같은 경우에는 항자성 성능이 있는, 그러니까 티타늄 기반의 소재로 제작이 돼가지고 자성에 반응하지 않는 니바크롬 밸런스 스프링도 똑같이 장착하고 있고 파워 리저브도 80시간까지 가는 스펙도 괜찮은 무브먼트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무브먼트를 가리는 장애물들을 최대한 많이 걷어내면서도 물론 아무 전략도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양면 무반사 처리를 한 깨끗한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통해서 혹시라도 시계 유리가 무브먼트의 감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했고요. 회사 로고나 모델명을 다이얼이 아닌 유리 쪽에다 프린트해서 홀로그램처럼 입체감 있게 연출했습니다. 가독성을 위해서 어둡게 코팅을 가한 브릿지를 제네바 스트라이프 형태로 장식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시드니 하버 브릿지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배경 스토리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소 흔해진 듯한 페를라주가 남발된 장식이 아니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스켈레톤 시계를 바라볼 때의 아찔함을 시드니 하버 브릿지 위에서 느끼는 현기증에 비견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컬렉션의 부제도 벌티고입니다. 스켈레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모르되 스켈레톤을 찾는 분들은 이 가격대에서는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시계라고 하겠습니다. 미도의 시계들이 수치상의 사이즈로는 약간 크게 나오는 편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도도 해보지 않고 너무 일찍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도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수현 배우님도 키는 물론 크시지만 손목이 특별히 굵거나 덩치가 큰 분은 아니거든요. 시계를 실제 손목에 올려봤을 때만 느낄 수 있는 수치로 잘 표현되지 않는 특징들에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션스타 GMT는 케이스 직경이 44mm에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9.8mm, 두께가 13.3mm입니다. 러그의 폭은 22mm이고요.
손목에 올려보면은 케이스 직경에 비해서 실제 체감은 약간은 작게 느껴지는 시계입니다. 러그가 길지 않기 때문인데요. 시중에 42mm 다이버들 대부분이 러그 투 러그 길이가 사실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케이스 직경은 큰데 위아래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손목에 넘친다기보다는 좌우를 넓게 차지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좀 넓은 42mm 시계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2mm 시계를 차시는 분들은 한국에도 많으니까 못 찰 만큼 큰 시계는 분명히 아닌데요. 물론 42mm 같은 44mm가 아니라 40mm 같은 42mm 시계로 만들었다면 더 좋긴 했을 겁니다. 제가 테스트 착용을 해보니까 크기보다는 오히려 두께와 무게에서 오는 부담감이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라믹 베젤에 두꺼운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더하고 200m 방수의 스틸 케이스와 기계식 GMT 무브먼트, 거기다가 묵직한 브레이슬릿까지 합하면 무게는 상당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인지 저는 테스트 착용을 하면서 브레이슬릿보다는 직물 스트랩을 더 자주 쓰게 됐습니다. 이 직물 스트랩은 브레이슬릿이 약간 무거워서 불편하다고 느끼실 분들께 좀 더 편안하고 가벼운 대안이 될 만합니다. 제 손목 사이즈는 17cm로 조절한 브레이슬릿을 채용했을 때 무게가 187.6인데 스트랩에 연결하면 121g으로 의미있게 가벼워집니다. 오션스타 GMT가 수치보다 살짝 작게 느껴지는 시계라면 멀티포트 버티고는 딱 수치만큼 커 보이는 시계입니다. 42mm의 케이스 직경에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8mm, 두께는 10.6mm입니다. 러그 폭은 22mm이고요. 러그 투 러그는 짧은 편이어서 이번에도 위아래로 긴 시계는 아닌데요. 다만 베젤이 거의 없는 디자인의 특성상 다이얼이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다이얼이 넓으니까 체감 두께도 상대적으로 얇게 느껴지고요. 무게도 제 손목 둘레에 맞게 브레이슬릿의 길이를 줄였을 때 139g으로 적당합니다. 이 시계는 얇고 넓고 가벼우니까 작은 접시 같은 걸 손목에 올린 듯한 느낌도 듭니다. 오션스타 GMT 때와는 반대로 두께나 무게보다는 크기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인기 모델이 공유하는 또 다른 특징은 다용도 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계 하나로 여러 가지 갈증을 한꺼번에 풀 수 있기를 희망하는 분들께 특히 호소력이 있습니다. 오션스타 GMT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시간대를 표현할 수 있는 GMT 시계지만은 동시에 200m의 방수 성능을 지원하는 제대로 된 다이버 시계이기도 합니다. 요컨대 파일럿 시계와 다이버 시계에 대한 갈증을 한 번에 풀 수 있는 시계인 건데요. 이 시계에서 특히 재밌는 건 베젤의 역할입니다. 보통의 GMT 시계의 베젤에는 통상적으로 세 번째 시간대를 표현할 수 있는 24시간 마커들을 넣어둡니다. 하지만 오션스타 GMT는 GMT 시계에 필요한 24시간 표시는 챕터링으로 보내버리고 유광 세라믹 소재로 된 베젤 인서트에다가는 다이버 시계와 같은 60분 타이머 마커들을 표현했습니다. 120클릭에다 단방향 회전만 되는 진정한 다이버 베젤인데요. 다소 빡빡한 듯 하지만 클릭음이 크고 분명한 데다가 흔들림 없는 정확한 사용감을 가졌습니다. GMT 시계로서 뿐만 아니라 다이버 시계로서도 완전한 기능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오션스타 컬렉션의 디자인에 영감을 준 것이 지브롤터에 위치한 유로파 포인터 등대인데요. 일관된 테마가 GMT 모델의 디자인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면 무반사 처리를 한 깨끗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아래로 보이는 다이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광의 블루 다이얼 표면에 잘 폴리시된 아플리케 사각 인덱스를 매칭해서 구성했고요. 무엇보다 6시, 12시 인덱스의 형태나 스켈레톤화된 시분침의 모양이 바다 위에 서 있는 흰색의 등대를 연상시킵니다. 시분침의 디테일은 특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등대를 연상시키듯이 두 칸으로 나눠져 있고 아랫부분은 스켈레톤인데 윗부분은 야광 도료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모양도 섬세해서 바깥쪽이 살짝 접혀있는 굴곡 있는 핸즈고 안쪽은 브러쉬, 바깥쪽은 폴리시를 하는 두 가지 피니시 방식의 대비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GMT 침의 형태도 다른 브랜드에서 많이 보기 힘든 독자적인 형상이라는 게 마음에 듭니다. 다이버 시계의 포맷을 따르고 있으니까 야광도 우수한 편입니다. 시분 초침, 인덱스뿐만 아니라 GMT침까지 꽤 넓게 야광 도료를 코팅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도 오션스타 컬렉션의 다이버 브레이슬릿이 최고 품질의 브레이슬릿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왔는데요. 오션스타 GMT도 다이버 시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만큼 같은 브레이슬릿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서리가 부드럽고 고급스럽게 빗면으로 마감되어 있다는 게 마음이 들고요. 반칸짜리 링크가 있어서 섬세한 길이 조정도 되지만 무엇보다 돋보이는 건 도구가 필요 없이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는 클래스프입니다. 버튼을 눌러서 도구 없이 클래스프의 길이를 늘리고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공하는 이 시스템은 사용법도 직관적이고 은근 활용도도 높습니다. 특히 아침에 손목이 부은 상황이라든지 여름에 이제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상황에서 활용해 보시면은 이거 정말 편리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다용도를 지향하는 만큼 스페셜 에디션에서는 스트랩을 하나 더 주기까지 합니다. 브레이슬릿과 스트랩 모두 퀵 릴리즈 시스템을 채택해서 쉽게 교체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고요. 보너스 스트랩은 이 시계가 가진 강렬한 색감을 한층 더 부각시켜주는 직물 스트랩입니다. 그렇다면 멀티포트 버티고는 어떨까요? 그동안 스켈레톤 시계는 무슨 까닭인지 내구도가 약하고 스펙이 떨어지는 케이스와 무브먼트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버티고는 스켈레톤에 대한 편견을 깨는 좋은 스펙의 튼튼한 스포츠 시계로도 활용할 수 있는 드레스 시계입니다. 사진만 보면 버티고도 흔한 드레스 시계풍의 스켈레톤 모델처럼 생각되기가 쉬운데 의외로 100m의 방수 성능의 스크류다운 크라운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수영이나 스노클링 같은 간단한 수상 스포츠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시계라는 뜻인데요. 디자인으로 생각해봐도 멀티포트 시리즈가 제 기준으로는 정통 드레스 시계에서는 약간 벗어나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실용적인 스포츠 시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진 않지만 인덱스와 시분침에 야광까지 적용해서 그리고 그게 민트색이어서 예쁘기도 하고 잠깐씩 어두운 곳에 들어갈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두기도 했습니다. 스틸 브레이슬릿의 퀄리티는 오션스타 컬렉션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원터치 방식으로 열리는 버터플라이 클래스프를 채택했는데 반칸짜리 링크나 미세 조정이 없어서 길이 조정이 섬세하게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호불호를 타지 않고 물에도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활용도는 더 높은 브레이슬릿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시계 모두 케이스의 피니쉬를 브러쉬 위주로 한 것도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이런 피니쉬 방식조차 흠집이 날까봐 애지중지하기보다는 실제 사용을 목적으로 한 다용도 시계라는 지향과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오션스타 GMT는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의 피니쉬에도 골고루 신경을 쓰는 시계인 반면 버티고는 아무래도 스켈레톤 시계라서 그런지 다이얼과 인덱스에 들인 공에 비해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은 다소 평범하게 느껴집니다. 오션스타 GMT 케이스가 좀 더 정련되고 세련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모서리에 아주 가늘게 폴리시된 빗면을 넣었기 때문인데요. 브러쉬된 나머지 부분과의 대비를 통해서 케이스의 윤곽을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다이버 시계답게 크라운 가드에 잘 묻혀있는 용두는 큼직하고 엣지도 잘 들어가 있어서 활용하기가 수월하고 정면에는 미도의 로고도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버티고의 경우에는 베젤은 통째로 폴리시를 하고 케이스 부분은 브러쉬를 하는 단순한 대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크라운 가드는 생략하고 3시 방향에 크라운을 배치했습니다. 케이스의 피니쉬는 단순하고 평범한데요. 눈에 띄지 않는 케이스보다는 스켈레톤 다이얼에 힘을 더 실어주는 느낌입니다. 브릿지의 코트드 제네브 장식과 연결되는 가장자리 다이얼 부분의 스트라이프 장식도 그렇고 금속 핸즈와 아플리케 인덱스의 각과 선이 살아있는 좋은 피니쉬가 인상적입니다. 스켈레톤 시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읽기가 그렇게 힘들지 않은 이유는 무브먼트의 브릿지에 어두운 색깔을 입혀서 핸즈와의 대비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시계를 오래 만들어 온 회사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미도의 최고 인기 모델 두 점을 살펴봤는데요. 세상에 이유 없이 잘 되는 시계는 없습니다. 두 시계의 공통점으로부터 요즘 미도 시계가 잘 나가는 이유, 미도 시계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 특징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두 시계 모두 유로파 포인트 등대나 시드니 하버 브릿지 같은 건축물로부터 영감을 받은 특색 있는 디자인을 내세우고 있고요. 둘째로 트루 GMT 기능이나 풀 스켈레톤 무브먼트 같은 동가격대에서 타 브랜드가 감히 시도할 수 없는 무브먼트를 장착했다는 게 특별한 장점이었습니다. 셋째로 다이버 시계와 파일럿 시계를 겸하거나 드레스 시계와 스포츠 시계를 겸할 수 있는 다목적 다용도 시계라는 특징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시계로도 물론 좋겠지만은 연말 선물 시즌에 이렇게 좋은 것들을 하나의 패키지에 담아서 제공할 수 있는 시계 브랜드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이 실용적인 가치관을 갖고 계시고 남성적인 사이즈의 스포츠 시계가 잘 어울릴 만한 분이라면은 오늘 소개해드린 두 모델 중에 하나를 고르셔도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채널, 저는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